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2021년 IBK 기업은행 학예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에 대해서 한번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 일반과 디지털 직군으로 나눠서 채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채용 공고는 6월 11일 금요일까지 마감이고 자소서 첨삭의 경우는 6월 5일 토요일까지 마감할 예정입니다. 6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는 건에 한해서 첨삭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자소서 분석하기 앞서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기업은행을 검색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리서치란 사이트고요. 제가 해당 사이트에 무료 이용권을 받아가지고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고가 올라오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인턴이 떴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자소서에 조금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디리서치 화면이고요.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업은행 검색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기업은행이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서 정보에서 키워드를 한번 보면 좋은데요. 왜냐면 이번에도 또 키워드에 관련된 항목이 있기도 하고 어떤 키워드를 보면 좋을지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로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은행이 배구팀이 있어서 타점, 약간 블로킹 이런 게 있어서 경제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투자자 업무 협약, 라인 펀드, 그 다음에 라임 사태, 디스커버리 펀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책은행은 당연히 아시는 거고 76억은 뭐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알아갈 수 있고 실제 자소서 쓰시는데 소재를 잡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괜찮았던 부분이 감성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5월에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도 지금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접점이 있는 기업들일 거예요. 다들 들어보실 기업도 있을 테고요. 위에 보시면은 연역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임직원 정보에는 평균 급여 이런 것도 나옵니다.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경쟁사 비교 분석은 저희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은행들이 있고요. 또 주제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신한은행을 클릭하게 되면 신한은행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5개 항목에 대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는데요. 2가지 항목은 1000바이트고 3가지 항목은 1500바이트입니다. 그리고 간혹 실수하시는 분이 있어서 바이트는 글자 수가 아니기 때문에 1000바이트는 500자 정도, 1500바이트는 750자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항목,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지원 동기, 그를 통한 포부 그 정도의 항목이 되겠죠. 2가지과 문단 나누기는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이고, 행원의 지원 동기가 아닌 인턴에 맞는 지원 동기가 필요해요. 간혹 가다가 IBK 기업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만 어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원 동기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기존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턴에 대한 지원 동기가 꼭 나와 주셔야 되고요. 해당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인턴 채용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여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아는지,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얻을 거고 어떤 역량을 배울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상적으로 인턴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고객을 만나고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은 구체적인 포부,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 또는 단어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는 2번째 항목인데요. 2가식으로 수식어 및 단어를 제시하고 풀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문단 나누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드리고요. 엄청 특별한 키워드를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단어를 하지 이 생각으로 2시간 3시간씩 보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취업 준비생 분들은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유가 중요하다. 어떠한 키워드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다라는 그 이유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특별한 키워드 선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혹은 역량이 있다면 그 수식어나 그 키워드로 연계해서 풀어가면 아주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뭘 어필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기업은행 인턴 혹은 금융권을 준비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은 경험이나 어필하고자 하는 역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역량이나 어필하고 싶은 경험을 어떤 수식어나 단어와 같은 키워드를 선정해서 여기에서는 강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점이 있는 거를 이번 항목에서 어필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으로 10년 안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준비해갈 계획인지 일단 두 가지씩과 문제 나누기 필수고요.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기 위한 항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는 게 중요하겠죠. 단순히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혹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플랜으로 어떻게 차곡차곡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관련 없는 소재나 주제로 풀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추천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10년 안에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뭐 100마리를 잡고 싶습니다. 물론 이 관련 없는 걸 토대로 노력을 어필하고 나의 성실성이나 나의 뭐 체계적인 노력을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적절한 접점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련 없는 소재에 쓰셔도 뭐 그게 아예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관련 없는 소재와 조금은 적절한 관련이 있는 소재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적절한 저점이 있다면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작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체 생활이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달성한 사례에 관해 본인의 역할, 타 구성원의 협력 내용, 힘든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는 항목인데요. 뭐 두 가지씩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협업 항목입니다. 근데 협업 항목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상황이나 사례는 간략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협업에서 나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막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내가 역할을 분배하고 조장이 돼가지고 나서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구성원과 구체적인 협업 과정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협업 내용을 쓰면 나를 주체로 쓰기 때문에 내가 강조될 수밖에 없겠지만 협업이라 함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구성원과의 어떤 협업 내용이 반드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언급하고 해결 과정에 집중하여서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 해결하고 난 뒤 성과나 결과까지 언급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구체적인 지표가 있는 성과가 있다면 이러한 경험은 거짓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겪은 것이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배웠다 라는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작성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 경험해본 가장 혁신적이거나 편리했던 서비스, 타사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기술하세요 라는 항목인데요. 두 가지랑 문단 나누기는 필수고요. 기업은행 서비스 중에서 혁신적인 나의 개선점이나 나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선정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타사 서비스도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는 그래서 기업은행만 생각할 거야 해서 어떤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나의 개선점이 없는데 그냥 너무 뻔하게 작성한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타사 서비스를 선정하여서 타사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전달하면서 기업은행과 연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업은행에 관련된 엄청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기업은행 선정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타사 서비스를 선정하는 것도 좋다, 추천한다. 그리고 타사 서비스와 더불어서 기업은행과 어떤 연계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떠한 서비스인지 막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심플하게 어떠한 서비스입니다 언급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긍정적인 해결을 위한 나의 아이디어에 포커스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5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은 자소서가 정말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하실 때부터 인턴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내가 지원하는 데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돼서 정말 어떤 걸 얻을 것인지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생각한다가 아니라 실제 면접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자소서 첨삭 신청에 대한 부분은 영상 앞부분에 있으니까 동영상 더보기란에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또 실제로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